안녕하세요. 추억의 뉴스통 배승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황강수 소장님 그리고 민영삼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기쁜 소식 한 두 가지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핀 마이크를 받았는데 그걸 말고도 또 방송 장비를 하나 사셨다고요. 그냥 뭐 없이 사는데 노력은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추가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또 안타까운 일이 있다던데요. 또 이게 뭐 보니까 하나를 꽂히면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 두 개, 세 개가 생기네요. 네, 그렇습니까? 거기다 또 원장님의 출연료가 올랐다는. 파격적으로 25%가 있는 상태는 네.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돌릴 게 많더라고요. 원장님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 그 대통령의 기자회견 있었지 않습니까? 각본 없이 했던 기자회견. 대국민 보고대회 그죠? 아니 근데 그 기자회견 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네. 다시 이제 또 뭐 대국민 보고대회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찍었던 분들 중에서 국민인수위원회로 선정되신 그 한 200여 명만 모아가지고 한 그런 이게 좌파 네. 지지자들의 그 보고대회였지 국민 보고대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국민이라고 붙이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문 대통령 안 찍은 사람은 국민이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문제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국민입니까? 국물입니까? 아니 비국민. 근데 국민인수위원이 뭐요? 저도 그거 모르겠어요. 원장님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강화문 1번가라고 해가지고 선거 때 각종 정책 아이디어를 네. 그 신문고 형태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서 제안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갖다가 이제 그 문재인 후보에 실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했던데 그 강화문 1번가에 참여했던 분들을 나중에 이제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그 국민인수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인수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인수위원회를 만들어서 원래 인수위를 해야 되는데 국민이 참여하는 인수위를 만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온 정책들을 갖다 해서 네. 초등학생 아이가 나와가지고 무슨 어떻게 해라 초등학생이 나는 무슨 박사처럼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거 각본 없이 저렇게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은 해봤어요. 아니 그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에게 질문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누가 대답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던데 그 어느 방송 리포트 보니까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된 거라던데요. 17일 기자회견도 네. 100일 기자회견도 네. 사전에 각본이 다 있었고 질문 부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0일 날도 당연히 각본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각본이 다 있는 거를 각본이 없는 것처럼 하는 생쇼가 국민 기자회견과 국민 보고대회. 네. 국민이라는 이름은 짰는데 안 짠 듯이 하라. 그게 이제 주연 배우 연출 타경민, 주연 문재인 이런 거죠. 아니 그리고 네. 거기에서 조연 김정수 여사님, 김정수 씨. 아니 그 대역으로 해가지고 그 나오는 걸음까지 다 이렇게 해놓고는 마치 숨어 계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던데. 아니 그 리허설 한 거죠. 그 리허설 한 게 방송에 그 나왔죠. 종편 방송에. 뭐 리포트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대로 나 리허설 다 한 거예요. 누구 이렇게 하고 이 점이 저기 이 시점 아니까 뭐 그런 안 본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우리가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 저도 사실은 보지는 않았는데. 안 보셨어요? 안 봤죠. 유명하게 막 저는 꽃길을 걷게 해줄게라고 뭐 젊은 인디 밴드라는 애 하나가 나와가지고 막 꽃길 걷게 해준다 할 때 틀어버렸어요. 근데 저도 그때 돌렸어요. 아니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방송을 하시려면 봐야죠. 보셨어요? 봤죠, 저 끝까지. 아니 그런데 무슨 인디 밴드가 청와대 가가지고 춤을 추는 인디 밴드가 있어. 원래 인디 정신이라는 거는 나오면 안 되지. 이 권력과 한마디로 메인스트림의 저항 정신을 담아야 돼. 홍대 지하 창고에 사는 게 인디지. 아니 청와대에 가가 카메라 6개 앞에서 춤추는 인디 밴드 나 처음 봤어. 인디가 아니고 인디 밴드가 아니죠 이제. 인디가 아니고 뭔디야. 이제 대중 가수로 된 거죠. 아니 근데 거기서 나온 걸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하시는 말씀이 참 뭐랄까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관이었다? 아니 가관이라기보다는 네. 좀 우려스럽다. 네,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한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네. 직접 민주주의, 그 촛불, 그다음에 촛불 혁명에 의해서 이렇게 그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가 태어나서 네. 이 촛불 혁명을 해서 여러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겠다 하면서
직접 민주주의 예찬론자가 됐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반대로 보면 뭐예요? 국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치는커녕 네. 협치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라고 하는 국회는 필요 없다. 내가 광장에서 국민들 만나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이런 거 아니에요. 원래는 뭐 우리가 인구가 적고 그럴 적에는 모두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몇천만 명, 몇백만 되는 그런 조직사에서 그걸 못하니까 대신 각 지역구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걸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보내고 그들이 모여서 여의도에서 모여가지고 300명이 모여서 각종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체를 뿌리째 필요 없다라고 말하자면은 폄하하는 듯한 우려가 생긴다 이 말이죠. 본인이 대통령이 국회야 무시하겠습니까? 본인이 국회의원 안 하니까 또 이제 그러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예전에 소크라테스 시절에 그 아크로폴리스인가요? 네. 그 로마, 그리스, 네. 이제 로마는 그래도 이제 원로원이라는 걸 둬서 의회 형식으로 운영되다가 그렇죠. 시저가 황제가 돼서 독재하다가 칼 맞아 죽었잖아요. 브루투스 너마저 이러고 좀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타겟민 너마저 이제 좀 이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 네. 그때 이제 그리스 시대에 아크로폴리스라는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전부 다 자 이거 우리 동네에서 말 안 듣는 놈 한 놈을 쫓아냅시다. 누구를 쫓아낼까요? 하면 저요 해가 이제 도편 추방법이라고 투표도 그렇죠. 하고 네. 손도 들고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리스에 이제 이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아크로폴리스도 있는데 그럼 세종문화회관이 생긴 꼬라지가 딱 보니까 파르테논 신전하고 비슷하고 근데 아크로폴리스라는 게 조금 높은 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광화문 인수봉에 아크로폴리스를 만들 수도 없고 또 아크로폴리스에 가려면 촛불 든 사람들은 저로 전철을 타고 다니니까 접근도가 좋아야 되니까 광화문 지금 이 세월호 천막 있는 데를 쫙 밀어가 그 광장의 이름을 갖다가 그냥 아크로폴리스하고 이 세종문화회관은 파르테논 신전 올라가 있으니까 신전 그 계단도 있잖아요. 계단 있잖아요. 그래가 이제 그 앞에 모여서 문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 딱 하면 탈원전 어떻게 할까 하면 이제 옆에서 뭐 타겟민이든 뭐 유영진이든 나와서 다 세는 거예요. 머리가 몇 개인가 A안, B안 그렇게 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 바랍니다. 하길 바라시는가요? 하기 바래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는 거나 뭐 여론조사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렇게 모여서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또 변형해서 그 여론조사로 하는 건데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만 다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직접 그 자기 편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보다 이게 직접 민주주의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게 여론조사는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문재인 찍었던 사람들만 대상으로 사실상 끝까지 남아서 답을 듣는 거 아니냐. 누가 찍지 않았던 사람 중간에 끊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론 조작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직접 민주주의에서 문 대통령이 서서 묻고 안건을 던지고 타겟민이가 세고 머리수를 이렇게 하면 그 온 사람들은 빤하잖아. 뻔하죠. 물론 세는데 한 사흘 밤낮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아니 그것처럼 그래서 그러면 안 온 사람은 네가 안 왔으니까 뭐 그렇다고 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직접 민주주의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직접 민주주의를 하자고 대통령이 댓글 열심히 달라. 이제 대통령이 이제 댓글 열심히 달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실합니까? 댓글 그날 이야기했어. 국민보고 댓글 안 받고만 나는 안 봐도 뒤에 조사는 해. 꼴이 보기 싫어서 돌려도 그 댓글 열심히 다는 게 직접 민주주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 촛불 들고 노는 게 그러면 이 광화문 광장에 나올 때는 입장권이 뭔가 하면 횃불 든 사람만 입장시켜서 너무 웃기시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진지한 방송인데 욕을 제가 엄청 먹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웃기지 이렇게 웃긴데 제가 어떻게 안 웃습니까? 우리가 웃기지 않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대통령 모독죄로 잡혀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풍자 패러디 아니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촛불 민주주의를 그 민중운동의 계승이라고 일본의 일본 반대운동이랑 이렇게 좀 연결시켜가지고 촛불 민주주의 촛불 집회를 굉장히 높게 사고 이제는 댓글까지도 직접 민주주의의 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댓글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이 촛불이라는 것도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전 정부의 그 퇴임과 관련돼 가지고는 촛불의 힘이 컸죠. 그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수가 없죠. 부인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테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리고 댓글이라는 것도
그 정부 부처에서 이게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네. 그러려면 아니 그렇게 취재하려고 그러면은 광장에 모여가지고 강화문 인수공원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하려고 그러면은 아니 장관이 무슨 필요 없고 차관이 무슨 필요 없고 수석이 뭔 필요가 있어요. 아, 다 모여가지고 저해줘 해가지고 땅에서 대통령이 딱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로 가면은 옛날 로마 시절 뭐 한때처럼 결국에 제왕적 대통령의 지금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국회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댓글 달고 그런 사람들 모여서 하면 되지. 국회의원 공무원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대통령하고 딱 직접 만져서 결정하면 되잖아. 내가 극단적으로 얘를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원리가 그거 아니에요.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공무원들 대통령이 정원한다지만 정원할 필요가 없어지겠어. 아, 다 국민이. 왜냐하면 네. 400조를 가지고 네. 이제 한 명당 나나 얼마씩 줄 돈이 네. 그러면 400조를 가지고 국민이 5천만 명인데 400조를 가지고 하면 뭐 국민이 한 명당 뭐 한 1억씩 간다 칩시다. 네. 그러면 1억씩을 보따리를 딱 현금으로 이렇게 꾸려놨다가 그 참여한 사람들한테 직접 1억을 주면 되잖아요. 아, 공무원 필요 없이. 공무원도 필요 없고 의료보험 뭐 이런 필요 거 없이. 기초생활수급이니 기초연금이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온 사람한테 자 와서 손 든다고 수고했다. 네. 1억 받아가라. 그럼 집에 갈 때는 1억을 들고 가는 거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 이게 얼마나 중간에 이 불필요한 기구들을 네. 다 없애버리고 그렇죠. 다이렉트로. 돈을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렇죠. 은행도 필요 없어. 그러네. 쌓아놓고 오는 거마다 한 보따리씩 주는 거야.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니, 대통령. 왜 그럼 이렇게 안 했을까? 네. 이게 거리로 풀려난 우중은 네. 이게 이제 덜소 같아가지고 이 갇힌 덜소를 푸는 거는 쉬운데 네. 한번 풀려나고 나면 다시 우리는 넣는 건 불가능해요. 왜? 한번 나서서 길거리 맛을 한번 보고 나면 결국은 이렇게 지금 촛불이나 이런 부분도 얼마 전에 미국의 다이아몬드 교수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민주주의의 대가예요. 스탠포드 대학에 민주주의가 모든 부분을 매사에 거리에서 사안별로 다 해결을 하게 되면 목소리 센 놈이나 그렇죠. 안 그러면 그렇지. 이 조직 자래가 이 조직을 잘 이용하는 이런 소수들이 결국은 그 거리의 대중들을 지배하게 돼 있다. 소련이 혁명 시대에 그때 당시에 뭐예요? 볼세비키가 소수파인데 조직을 잘하고 목소리가 세서 맨세비키 다수파를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 가장 발전된 방식이 아니라 그런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가 결국은 대중의 의지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독재나 우중민주주의 한마디로 대행적으로 그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이 파퓰리즘을 담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근대 이 국가가 형성된 이래 대부분의 나라들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의회 민주주의와 대의제를 하고 있는데 그날 중요한 거는요. 대통령이 말을 하다가 오버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간접 민주주의의 폐해를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간접 민주주의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열심히 촛불 들고 열심히 댓글 달아서 직접 민주주의 하자고 대통령이 선동을 했어요. 네. 자, 대통령이 이걸 선동했다 하면 저는 헌법 정신에 위반을 했다 해서 지금 야당이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탄핵을 하자라고 해도 할 만한 사안이에요. 그렇죠. 헌법 네. 취지, 헌법 정신을 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 대의 간접민주주의 말하는 우리 대의 정치에 국회나 이런 제도적인 헌법 취지를 갖다가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그리고 방금 황소장이 지적하셨지만 저는 그 부분도 문제다. 그러니까 정치가 낙후된 게 그 간접민주주의 때문에 낙후됐다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치가 낙후된 건요. 국회의원들과 그 공무원들과 그 다음에 청와대 참모들과 그분들 때문에 정치가 낙후된 것이지 무슨 간접민주주의 해가지고 낙후된 겁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십수년 전의 얘기지만은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밤에 그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밤에 인터넷을 하도 대통령이 많이 하시니까 정대철 대표께서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한번 만나서 그 말씀 하셨대요. 아니 밤새 인터넷 좀 그만하고 인터넷 좀 그만하고 좀 언론을 또 만나고 종교계 이런 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서 골고루 의견을 들어라. 게시판 좀 하지 마라. 앞으로 대통령의 그 후보로 입문하는 사람 중에 네. 대통령 후보의 서류를 안 받아줘야 될 대상을 선관위가 내걸어야 돼요. 누굽니까? 밤새도록 드라마 보는 사람, 밤새도록 인터넷 하는 사람, 그 대통령 후보 접수 불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포탈에요. 요즘에
댓글을 신고하면 댓글을 접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댓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글은 다 댓글이 접혀 안 보여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하는 글은 다 보여요. 이런 식으로 지금 댓글이 조작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요즘 댓글 중에 그 고마워요 문재인은 뭡니까 또? 그러니까요. 그거 다 검색어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고마워요 문재인 100일밖에 안 해가 뭐 한다면 할만 했지 된 거는 한 개도 없는데 앞으로 고마울 줄 모른다 문재인 이런 거는 괜찮은데 네. 고마워요 문재인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 국민들이 뽑아갖고 이 대통령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한 업무고요. 그거 하라고 권력 주고 돈 주고 월급 주는데 네. 뭐가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 여론이 뭐 꼭 조작됐다라고 뭐 단정적으로 우리가 그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너무 좀 왜곡돼 가고 있지 않는 우려가 나오는 게 아니 이 계란 같은 경우 이렇게 심한 파동이 나오는데도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의 그 흔히 말하는 무슨 빠 있잖아요. 노빠 문빠 하듯이 그분들은 뭘 해도 좋은 거예요. 뭘 해도 좋고 그 계란 되는 것은 옛날 전 정부 잘못이고 문재인 정부 잘못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가 좀 걱정된다니까요.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의 여론이 왜 저러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대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할 때 지금 요즘 TV에 나오는 패널들을 한번 보세요. 네. 우리 문성대도 잘 안 네. 나오고 우리 배 변호사도 잘 안 나오지만은 제가 가뭄에 콩나듯이 가가 한마디 딱 하면요 댓글에 이만큼 달립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보고 있어. 아 보고 있어요? 화면에 네. 저 새끼 죽지도 않고 와서 잠바 잡네부터 시작해서 이 자식아 네. 이 눈에는 모든 게 다 불만이지 뭐 이러거든요. 네. 고마워요 문재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 쓰는 봤어요. 그런 사람은 자주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네. 이 댓글이라는 거는 중국의 이 과거의 문화혁명 때 보면 모택동이가 중국 공산당 안에 과두지배였거든. 그렇죠. 사실 정권을 가지지 네.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3인방이니 5인방이니 이런 이 파들이 만들어지면서 얘들이 사사건 간섭을 하니까 모택동이가요. 한마디로 홍위병이라 하는 자기 지지 젊은 애들, 철없는 애들을 길거리로 풀어갖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다 죽이거나 하방이라고 해가 시골로 쫓아내버리고 지식인들이나 언론을 다 없애버리고 홍위병 원장찬 애들이 그냥 거리를 몇 년을 이렇게 휩쓸고 다니고 책도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댓글을 장려하고 촛불을 장려하죠. 네. 이거는 뭐냐? 이제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대해서 입을 아예 틀어막겠다. 이 정권이 여론조사 잘하는 거 뭐냐면 제가 2002년에 12월 달에 대선에 11월 달이네. 정몽준하고 노무현 단일할 때 왜 정몽준 씨 쪽 이게 잘하면 사기당한다. 왜? 저 사람들은 여론 작업하는데 천재고 또 거기 여론조사 해결하라고 들어앉아있는 회사들 세 개도 딱 보니까 저쪽하고 가까운 회사들인데 그거 해봤자 되겠냐 했는데 했다가 내다봐의 일찍 표현을 자제하면서 사기를 당해서 네. 이제 노무현 성하니까 따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대통령 돼버린 거예요. 여론조사 회사 하나가 불과 한 20명의 차이를 가지고 저거 여론조사 샘플에 사실상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결정돼버린 거예요. 둘이 중에 이긴 사람이 무조건 대통령 되는 게임이었으니까. 그렇게 됐었죠. 그걸 재미를 봐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조금 이렇게 결론대로 내는 부분에는 일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좀 차분해지고 또 그 뭐 이번 그 100일 조사도 그렇고 최근에 여론조사도 그렇고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 뭐 95% 96% 다시 그렇게 또 됐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자 이번 계란 파동만 보더라도 계란의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자 유영진 시각장애 8월 10일 날 이상 없다고 그랬는데 14일 날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전수조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을회관으로 계란 한 판 가지고 오세요 해가지고 그걸 샘플로 조사하고 예? 그러니까 누가 그 전수조사하는 방법이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몇 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 해가지고 이상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도 잘한다 잘한다. 자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사실은 궁금한 게 아니라 좀 알 듯 모를 듯한데 유영진이가 말을 하면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저거 편조차도 네. 총리가 분노했잖아요. 짜증 총리가 냈죠. 짜증을 자기한테 냈다고 웃으면 국회의원이 너 지금
쓱소 조소하냐? 말을 하거나 웃으면 좌우간 주변을 다 자극하고 과거에 보면 최순실이가 호스트 5명을 데리고 놀았다. 이런 발언도 있고. 아 그래요? 네, 그건 SNS에 올렸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사이코패스니 뭐니 홍준표 박근혜 대통령을 그런 걸로 막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그렇게 지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던 사람인데 약국을 몇 개를 좀 해서 그럼 문 대통령은 왜 약국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할까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임종석이가 전화를 해서 당신은 잘렸으니 앞으로 5분 안에 바지를 뜯고 옷을 다 젖고 집으로 가시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엄중한 경고를 했을 뿐이다. 잘리는 게 아니다. 청와대가 또 설명까지 해요. 이거는 거의 언터처블이야. 타겟민 언터처블에 지금 쌍 언터처블로 이 유행진이 등장을 했는데 이거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영진이 사람 같으면 다시 살아남았으면 하루에 살충제 계란 126개까지 처먹어도 성인은 안전하다니까 살충제 계란이라고 낙인 찍힌 남양주 농장의 계란을 갖고 와서 자기가 한꺼번에 다 삶은 걸 먹으면 목매여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중에 한 50개는 삶고 한 또 30개는 후라이하고 또 한 20개는 또 찜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생계란으로 먹는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매일 126개 126개 딱 먹었습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그래 애를 쓴다. 니는 말을 해도 욕 처먹고 이러면 무능하고 웃으면 조소하는 사람이니까 계란이라도 처먹었으니까 네가 죽는가 안 죽는가 앞으로 우리가 보고 니 죽을 때까지는 한번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을라도 하게 해야지. 누가? 국민들이. 네네.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그 직제민주주의를 그 대통령,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께서 맹신을 해버리면은 이게 자칫하면 우중정치로 가는 거예요. 자칫하면이 아니라 우중정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건 간에 좀 더디 가고 서로 이해관계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런 많은 다중인구의 그런 사회에서는 그래서 민주주의를 갖다 최대한 그 근접하게 의견을 반영하고 서로 이해관계를 조절하도록 우리가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 보낸 게 바로 국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행정부의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대표일 뿐이에요. 단 우리가 행정부의 국정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 그늘 가지고 있는 대통령한테 국가 원수의 우리가 그 자격을 갖다가 우리가 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국회의장에서 그러니까 국회를 그만큼 존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그것이 바로 간접민주주의 우리 헌법 정신에 나와 있는 대의의 취지입니다. 근데 대통령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모여서 우리 갑시다 하면은 그냥 인수봉이 전부 아크로폴리스 만나고 가면 된다니까요. 장착한 필요 없고.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통령이 국회를 한마디로 진짜 뭘로 본 거예요. 이 직접민주주의 발언이라는 게 진짜 여기는 올라다가 개멋으로 봤다 이러려다가 그 말을 하면 또 품위의 지장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인 국회의원 300명이 아니 시방 우리를 뭘로 본 거예요? 지금 욕하신 건 아니죠?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저 발언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어서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거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길 바란다라는 말을 홍준표 대표는 해야 돼. 딴 사람은 몰라도 왜 한국에 입 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고 남 잘못하는 거 못 보는 사람이 자기는 그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이혜원이는 해야 돼. 한동안에 너무 잘한다고 했으니까 너무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런데 이혜원도 입을 닫고 홍준표도 입을 닫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청와대 앞에 가서 어찌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여 시방 이러면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도 하나 있어야 돼. 노무현 대통령은요 이것보다도 훨씬 덜한 건으로 탄핵이 됐었어요. 국회에서. 그 건에 비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의 우리 선거 때 우리 당 좀 뽑아달라. 그거 이거보다 훨씬 덜하잖아요. 헌법에 위반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는데 탄핵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입을 다 쳐닫고 있는 그 당사자인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도구들인 국회의원 300명이요. 정말 접시물에 코 박고 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이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 의미를?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과 소통을 강조하고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어떤 기저효과를 톡톡히 보잖아요. 워낙 최순실과 그냥 구중궁궐이 있어가지고 불통이 하다 보니까 그냥 나가서 지나가기만 해도 좋고 소통이 다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더 오버해가지고 소통을 강조한 건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소통을 강조하더라도 국회는 국회하고 같이 협치해서 논의해서 일할 생각을 해야지. 그 광장에 뭐 촛불 들고 나와서 그 사람들랑 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로 맡겨가지고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렇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아무리 원전이 그렇게 그 중대한 문제를 갖다가 여론조사 없잖아. 그 여론조사가 또 지난번에 그 대통령 선거 때 4년 전에 대통령 선거 때 그 문재인 후보 당선 맞춰가지고 아니 예측해가지고 틀린 기관이더만요. 아 그래요? 자, 지금 유영진 씨가 우리가 너무 지금 열을 받았으니까 좀 씻읍시다. 네. 지난 10월 31일 날 제가 아까 이야기한 내용이 이 SNS에 있어요? 그대로 올랐는데 네. 최순실이 전속 호스트 5명을 데리고 놀았다는데 박근혜 빼고 혼자만 놀았다면 참 의리 없는 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사 나온 거죠. 예, 그리고 기사 읽은 홍준표는 페루나 박근혜는 이 사이코패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분을 임명하신 대통령의 생각이 참 궁금한데. 직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근데 원장님 그 보셨지만은 세금으로 일자리 만든 게 제일 잘했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대통령이. 아니 이게 제일 잘했다가 아니라 네. 보람 있는 일이라고 네. 했으니까 세금으로 일자리 만든 게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요.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 늘려서 내가 청년 여러분들 일자리 많이 늘려줬으니까 나는 보람을 느낍니다. 이 소리예요. 늘어났습니까 일자리가? 아니 지금 그래서 국회에서 제동 걸어서 네. 야당이 제동 걸어서 그거 안 됐지 않습니까? 지난 추경 때. 그건 아니고 네. 이 저기 시험 보는 가격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전형 비용은. 수능 아니에요? 아니 공무원 뽑는 전형비. 전형비는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예산 공무원 얼마 주는 이런 부분은 뒤로 미루고 뽑는 비용 있잖아요. 당장 네. 올해 뽑아야 될 부분 있잖아요. 응시료 있잖아요. 임기 시간에 14만 몇천 네. 명을 뽑는다 네. 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뽑는 수업료 네. 전형 비용만큼은 반영을 80억인가 어떻게 그것도 타협해가 네. 뭐 예비 비용가 해갖고 반영하는 쪽으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그것도 밀어붙이는 거예요. 가는 거야. 아니 이게 되는 건가요?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게 이게 정당한 생각인가요? 아니 그 말 속에 나 이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세금으로 다 도둑질 해먹고 가는데 앞에 한 마디 빠졌어요. 아. 나는 일자리라도 만드니까 너네들이 나를 얼마나 고맙게 생각해야 될 거냐. 그런 게 포함되어 있다고. 왜냐면 지극히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남들은 세금 갖고 다 주머니 넣고 도둑질 해먹고 내 배에 넣고 가는데 나는 그래도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니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돋보이냐. 아니 근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대통령의 인식이 뭐 문제가 있는 것이 일자리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민간 부분에서 창출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그래야만이 좋은 그 품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께서 뭐냐면 우선 다급하니까 공무원 뽑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무원 뽑아서 그 일자리 현황판 그 대통령 근무실에 집무실에 있다면서요. 예. 왜 우리한테 안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보여줄 것처럼 하더니 아무튼 거기다가 일자리가 늘어났다라고 그 빨리 보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를테면은. 그런 거예요. 그 인식이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다른 그 대선 후보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민간 부분에서 창출해야 된다. 그래야 지속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오래 간다. 김동연 부총리도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공무원 81만 명 뽑아가지고 간다. 네. 그리고 돈도 별로 안 든다고 또 대통령께서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거 하면 그 공무원 17만 명을 늘려버리면 이게 30년 근속 기간을 잡으면요. 350조 원이 들어간대요. 350조 원이. 그것은 이 정권 물러난 뒤의 일이니까 아무 관계 없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몇 년 전에 이 유럽에서 완전히 나라가 거들다가 망한 나라가 하나 있죠. 그리스. 네. 그리스의 공무원 수가요. 네. 150만 명이에요. 150만 명이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전체 경제 활동 인구, 그러니까 애들, 그 완전히 이제 애들 말고는 총인체. 예, 아, 19세 애기들? 이상 네. 이렇게 되는 애 사람들 중에 4분의 1이라는 겁니다. 4사람 중에 1명이 공무원이에요. 아 맞아요. 그러다 하더라고요. 그리스가요. 네. 한국은 100만 명 조금 더 넘을 거죠. 그럼 한국으로 보면 5천만 명 중에 100만 명이니까 네. 50분의 1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경제활동 인구로 보면 한 5분의 1쯤 되겠죠. 네, 그리스는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공무원화를 진행시켜 가다가 너무 공무원이 많아서 40살 좀 넘으면
집에 있어라. 뭐야, 한번 바글바글 하니까 나한테 일 좀 시켜주시오 하면서 그냥 가서 차 마시면서 지 일할 순서를 기다리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리스 가서 축구표를 사면 네. 그 축구표 판 비용의 한 30%를 그리스 경찰 공무원 조직에서 떼가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배를 타면 그리스가 유람선을, 그거는 그리스 해군이 갖고 가고요. 그래서 그리스는 모든 이권 부분에 이 노조들, 공무원 노조가 개입을 해서 이해관계로 나라를 움직여가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야당이 집권해도 공무원 늘리니까 여당이 집권하면 우리는 더 늘려줄게. 이래가 전 국민의 공무원화가 추진되고 있다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EU가 그리스한테 구제 금융을 해줄 건데 조건을 공무원 잘라라 했죠. 그래서 40살 넘어가면 이제 집에서 근무합니다. 재택근무. 안 가고. 네. 그러면 공무원 월급의 한 80%가 나와요. 집에 있어도? 네, 집에 있어도. 그래서 조기 퇴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그리스였는데 지금 이렇게 이 국가 예산으로 공무원 늘려주는 거는 우리도 그리스처럼 되어가서 빨리 망하겠다 하는 거죠. 아니, 그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이제 규제 개혁,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가지고 대기업들이든 중소기업들이든지 간에 그 일자리를 많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 정부에서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국민 보고대회에서 열받으신 거는 이쯤에서 하고 국민의당도 그냥 좀 화내실 게 좀 있는 건가요? 당대표 누가 돼요? 저 국민의당이 좀 관계하지 안철수 대표가 되는 겁니까? 제가 뭐 관계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 노선 확실하세요? 아니 지난 극중주의는 아니라니까. 극중주의 했다가 황성사한테 혼납니다. 그건. 북극하고 남극은 중국은 없어요. 적도가 있지. 적도만 있지 중국은 없다라고 해서 혼났지 않습니까? 근데 적중주의? 지금 이제 판세가 지금 이틀 거의 한 19% 정도 유권자, 당원 유권자 19% 정도 투표해가지고 지금 투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또 이틀 또 해가지고 ARS로 해가지고 나머지 해서 이제 일요일 날 이제 그 개봉을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현재 여러 가지 들려온 얘기는 어찌됐건 간에 창업주니까 그 안철수 후보가 전 대표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의외로 이 호남 쪽에서 또 이렇게 너무한다. 안철수가 정말 지금 성찰하고 있어야지 왜 기어 나와가지고 이러냐. 이제 전라도 말로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호남에서 상당히 특히 또 기반이 그러니까 전북은 정동영, 그다음 강주 전남은 천정배로 표가 많이 몰려가지고 천정배 후보가 1차에서 안 나오고 천정배 후보가 상당히 표를 많이 지금 얻는 걸로 지금 그렇게 들리고 있어요. 아니 그 당을 같이 만든 사람이 천정배 전 대표 아니에요, 사실? 처음에 만든 대표였지. 나 궁금한 게 딴 거는 전혀 안 궁금하고 안철수가 1차 투표에 이기나 2차 가나 안 궁금해. 이현주는 왜 나오고 안철수 간첩이 아니에요? 아직도 위성 후보냐 아니면은 정말 페이스메이커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민주당이 대선 경선할 때 최성이 나와서 그 안희정과 이재명의 문재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4명이 놓으면 이제 질문이나 시간을 갉아먹는 부분에서 유리하니까 혼자서 코나 몰리는 걸 막았듯이. 근데 토론회 같은 거 보면은 그거 상당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짜고 친 고스톱 치고는 상당히 비판이 세서 좀 이성 후보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역대 좌우간 위장 후보론이 거론된 사람 중에서 가장 이 모호한 미스테리한 후보 같아요. 아 그래? 왜냐면 되는 걸로 보면 될 가능성 전혀 없잖아.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재밌는 것은 본인은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재밌는 것은 안철수 후보의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출마가 지금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언론과 그쪽에 관심사더라고요. 아니 서울시장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당대표를 그만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문제되고 그래서 당초부터 당대표를 나오지 말고 한 몇 개월 동안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가 내년에 어디 미국이나 어디 아프리카 어디 가서 좀 힐링을 하든지 뭐 히말라야 한번 갔다 와야지. 갔다 하면 팔로알토야. 팔로알토. 그래요? 하여튼 갔다 와서 내년에 이제 초에 귀국해가지고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나가서 좀 지방선거를 좀 이끌어 다오 하는 게 많은 당원들이 생각했는데 출마해가지고 이제 거의 종착점에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면 당 대표가 되면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서울시장 나가려고 대표직을 사퇴하면은 그럼 또 비대위 구성해요. 또 비대위 구성해가지고 그 지방선거를 치르겠어요? 그때까지 국민의당이 남아있다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되면
나는 안 죄송합니다. 대표가 끝까지 다 지키려고 나간다는 안 봐요. 30명, 40명 중에 39명이니까 중에 13명이 비례대표고 나머지는 지역에 뽑힌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 중에 김성식 의원 빼고는 다 호남이잖아요. 그 호남에 전남북의 의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탈당을 하고 13명은 탈당하면 끝이니까 당에 남아있다가 안철수가 더불어서 나중에 어디 합칠 때 당대당으로 가게 되면 배지를 또 유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이 후보가 생각할 때는 대표만 되면 13명은 붙들어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13명 데리고 이제 이걸 시드마니로 해서 판을 오른쪽에서 좀 불려가겠다. 가만히 보니까 오른쪽에 아니고 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지자체 선거에서 패배하면 또 집에 가라 날릴 거고 또 바른정당 보니까 좀 있으면 탈당해서 저거 교섭단체 무너질 거고 난 그 생각하고 13명 챙기려고 지금 나왔다고. 근데 원장님 그러면 서울시장 후보는 누가 나올까요? 오늘 뭐 기사 보니까 황교안 그 차출론도 얘기 나오던데. 그 이제 한교안 전 총리가 이제 그 SNS 또 시작했잖아요. 아, 그 사람 근데 왜 SNS를 하고 그렇게 해요? 하려고 그러면 말을 직접 대놓고 해쁘지 뭘 SNS에 하려면 화끈하게 하지도 못하고 아이고 참. 아 같은 혹시 집안 아니세요? 아 나는 저기 여기 황장수 팀에 한번 모셔가지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그래서 아무튼 네. 그 보수 쪽에서는 이제 한교안 대안론이 좀 나온가 네. 봐요. 예. 지금. 그래서 그쪽에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드라마틱한 걸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안철수하고 유승민하고 둘이 경선을 해라.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해가지고 거기서 뽑힌 놈 아니 거기서 뽑힌 후보가 나머지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거다. 그럼 저쪽에서 이제 박원순 나오니 그래서 박원순, 한교안 그 다음에 안철수, 유승민 경선 승리자 이렇게 해서 3파전으로 붙을 경우에는 상당히 핫한 게임이 되지 않느냐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원장님께서 최초로 안철수 후보가 저기 대통령 선거 떨어졌을 때 서울시장 후보론을 제기하신 분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제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아니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그 비사를 내가지고 그거 방송 들어보신 분들 아주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혹시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투자해가지고 본전도 끊지지 못하고 나날려서 어쨌거나 투자 비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렇게 웃기세요? 저는 안 썼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추억의 뉴스통 여기까지 할까요? 뭐 하시고 싶은 말 있어요? 없습니다. 저보고 말 작게 하라고 그러고. 아예 아닙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황정수 소장님, 민영서 원장님,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